오늘은 건설기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적용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경 규정, 건설기계 종류 및 실태, 노무 제공받는 자 적용 기준, 전속성, 안전보건 교육 적용 기준,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19년도 말에 개정되면서 이제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고, 거기서 특고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는 특고 중에서도 그 일부에 대해서 우리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고, 시행 규칙에서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에 포함한 9개 직종, 여기 밑에 나와있죠.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보호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근데 이 지침은 이제 건설기계 조종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지침이 나온 거죠. 건설기계 조종자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전속성은 누구에 있는지,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노무 제공 받는 자, 전속성, 안전보건교육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해서 알려준 겁니다. 다른 거는 보통 이제 한 군데나 그런 데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퀵서비스 기사도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학습지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건설기계 운전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종, 아까 시행령에서 얘기했죠. 보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9가지 직종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서 생활, 상시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당을 받고 하루 일을 해도 그날 하루 동안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노무 제공할 때 다른 예를 들면 건설기계를 다른 차량이랑 같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했다 이러면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기계 장비 주인이다. 이 사람이 일을 하러 왔어요. 예를 들면 건설기계에게 이 사업장 내에요. 건설 현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덤프다,
혼자 들어왔어. 그러면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다른 근로자를 써갖고 또 덤프 차주가 이게 다 자기 거예요. 근로자를 또 써갖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러면은 사실 사업주거든요. 이 사람은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주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런 도급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급 수급인과 수급인의 그 종사자를 다 보호하게 돼 있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사업주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혼자 들어오는 사람과 자기 차를 혼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랑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해갖고 차량 여러 대 써갖고 하면 이 차량도 자기가 다 관할하면서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3번 얘기가 그런 겁니다.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 충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칙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72조.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법이랑 연동이 돼 가지고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유해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별도로 규정했다. 672조에 산업안전보건 앞부분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조항들을 적용해 놨거든요. 건설기계 조종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덤프랑 콘크리트 믹서 트럭에 대해서는 전조등 설치, 기계 넘어짐 또는 굴러 떨어짐 방지 조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전에는 특고 형태 종사자는 교육 의무가 없었는데 이것도 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운전자 등 5개 직종으로, 요거는 아까는 안전보건 조치는 9개 직종이었죠. 근데 5개 직종으로 제한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른 게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빠져 있죠. 그래서 9개 직종이 아니라 5개 직종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교육 면제 같은 것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고 단기간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근데 특별교육 실시했으면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면제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초 노무 제공 시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업 개시 전 점검까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보호구 착용, 기기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대한 사항,
모두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이고요. 이거는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곳이라든가 기계 및 부속 설비 점검, 작업 순서 방법, 안전운전 방법, 작업 신호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거든요. 교육 면제하는 것도 있고 동종 업종 동일 작업에 경력이 있는 경우 이것도 교육 시간 일부를 면제하게 됐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경력도 있고 단기간 간헐적 작업이다 하면은 30분만 하면 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건설기계 종류에 대해서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등록된 27종, 우리 사업장에서 많이 쓰는 데는 두껍게 해놨죠. 굴착기,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 이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타워 크레인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썼던 통계를 봤더니 1000만, 10만, 34만 3천 대가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고, 이 중에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기준기순으로 건설기계가 점유돼 있다. 보면 지게차도 들어와 있죠. 지게차는 하역 운반기계이기도 하면서 건설기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1종 대형면허 등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면허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면허 취득자만이 조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위에 것들 중에 얘네들은 대형 면허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 같은 거, 타워 트레인 같은 거나 이제 기중기 뭐 이런 거는 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자가 많이 조종할 수 있다. 109만여 명으로 94.4%가 6개월 이상 경력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면허 취득자 현황인데 이제 3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8종의 기계에 대해서 경력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자가 미미하다. 경력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등록은 안 하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주로 건설기계 소유주와 건설업체 간은 임대 계약 형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 임대가 아니고 건설기계 조종자 노무비가 포함된 일당이나 일대라고 하죠. 일대나 월대 개념으로 들어오거든요. 일대, 월대. 그래서 여기 노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 조종사 노무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건설 기계별로 계약 유형이 다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덤프 트럭인데, 예를 들면 아스콘 덤프, 아스콘, 레미콘 덤프 트럭, 이런 거는 레미콘 제조업체랑
운반 계약을 체결해서 보통 이제 용차하는 계약도 일부 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약도 일부 있고 차량 소유주가 여기랑 제조업체랑 운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프 지게차 여기는 일반적인 덤프는 다르죠. 아스콘 레미콘 덤프는 아스콘 레미콘을 실어다 주는 덤프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덤프가 아스콘 레미콘 내려주는 애죠. 얘는 덤프인데 그 건설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덤프. 지게차 계약 방식은 차량 소유주와 건설업체가 계약하거나 알선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알선업체 실체에 따라서 어떤 중기일 때 이제 알선업체가 있다 이러면은 사실 여기가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업주가성이 있는 알선업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사업주로 봐야 되니까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알선업체에 실체가 있냐 아니면은 알선업체가 단순히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물량을 뿌려주기만 하냐 이름만 있는 업체냐 아니면은 알선업체 사업주가 있어가지고 자기 장비를 여러 대 갖고 있고 근로자를 써서 이제 알선을 한다. 이제 알선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알선업체가 중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선업체가 예를 들면 지금 건설 현장이 있고 중간에 알선업체가 있어요. 알선업체가 있고 여기에 특고 종사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선업체가 단순히 알선만 해주는 데면 이렇게 직접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알선업체가 실체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 도급을 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사업주가 되고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와 1단위 4시간 8시간 월단위 1대 월대 방식으로 임대에 대해야 1월대 1일이기소와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괜히 4시간 해가지고 두 군데 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타 건설기계 계약 기간이 다양하고 한데 더 장기간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이 곤란하잖아요. 그쵸? 덤프,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또 아스콘 레미콘 덤프 이런 애들은 이동이 막 여러 군데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여러 군데로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기타 건설 기계는 무겁고 그걸 옮기는데 다른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동이. 그래서 더 장기간 있다. 현장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믹서 트럭, 덤프 및 지게차 이거 봤을 때 유니콘 제조업체가 아까 얘기했죠. 노무를 제공받는 자고 1년 단위 연차 계약 운반 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해서 차량 소유자가 수속되고 출퇴근 등 통제를 받으므로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레미콘 제조업체가 계속 사용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나 아마 그 덤프도 마찬가지일 거고 콘크리트 레미콘 아스콘 덤프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랑 같이
믹서 트럭은 이렇게 동그란 게 뒤에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애거든요. 그리고 덤프 트럭이랑 지게차는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와 알선업체가 있는 경우 다르다. 알선업체 실체가 있다면은 이제 사업주로서 알선업체가 이제 사업주가 된다. 그리고 중개업체라서 중개만 해주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특고들이 모아서 돈을 준다. 그 알선한 사람한테 회비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전화를 번갈아 가면서 받고 대신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 알선 업무를 해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냥 실체가 없다면은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당사자를 직접 소유자, 건설업체 간의 계약만으로만 개정 중이다. 알선업체 임대계약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 이제 전속 계약을 체결하니까 레미콘 제조업체랑 관련이 있고, 이제 일대 월대로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여러 건설 현장에서 노무 제공하니까 여기도 전속성이 다르다. 이런 애들은 막 이동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군데랑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도입한 취지를 볼 때 현장별 일자별로 해당 사업의 전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별 일자별로 교육도 해줘야 되고 안전조치도 지도를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선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 알선업체의 실체에 따라서 알선업체가 전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알선업체가 단지 중개업체다 하면은 건설업체가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건설기계, 이게 계약 기간이 긴 것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건설업체와 전속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장기간이라서 다르죠. 빠르고 잘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랑 장기간 노무를 제공하는 건설기계들이랑 이거는 다른 업종의 전속성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쉬워요. 이제 퀵서비스업이라든가 대리운전기사 이런 거는 좀 편하고, 이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에 대한 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아까 그거랑 세부적으로 좀 규정하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안전보건교육 적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고, 2개월이 기준이고 60일, 단기간은 2개월 이내 종료, 일회성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 이렇게 돼 있는 대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면제는 이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2분의 1 면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 시, 그리고 면제도 있어요.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때, 과거에 교육을 했는데 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같은 현장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이제 교육의 면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근로자 포함 특고 형태로 이제 또 이 제외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간헐적 단기간 작업인 사람이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30분만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4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2시간짜리인데. 대부분 30분 이내 교육이 30분 교육이 대부분일 것이다. 교육 내용은 이제 교통안전, 운전안전, 보호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그리고 보건에 대한 거, 작업 환경 관리, 기계기구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 정돈 및 청소,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물질안전 보건 자료,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운전안전, 작업 순서, 긴급 조치, 이런 걸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됐어요.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위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닝 센터, 세이프티 에듀.net에서 2시간용,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최초 업무 제공 시 교육은 이것만 들으면 된다, 우선은. 근데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장 주지 의무 교육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했는데요. 수리 등 작업 시 조치, 주 용도의 사용 제한, 운전 경로,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주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특별교육은 이제 굴착 작업이나 5대 이상 하역기계 사용하거나 이제 그런 굴착기 작업, 지게차 5대 이상 작업, 천공기 작업, 요거에 해당될 것이다. 주로 굴착기는 2m 이상 하면 이제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워크레인, 종전법에도 특별교육 대상으로 우리가 타워크레인은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리고 2분의 1 면제하는 거.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이것도 뒤에 보면 특별교육 시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원래 간헐적 단기간이면 2시간이고, 거기서 경력까지 있으면 1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시간이 주로 될 것이다. 16시간인 경우에도 4시간 실시하고 12시간 동안 분할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많이 하죠. 인터넷 원격 교육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3분의 2는 집체나 현장. 이것도 특별교육 과정 운영에서 수료증 발급하고 있고요. 아까 그것도 수료증 발급하고 있으니까 수료증을 확인하면 되겠죠. 현장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 덜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법 나와 있고, 산업법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다. 우리 쪽 법에서는 다르죠 좀. 나머지는 차량기 건설기계. 우리 쪽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정의는 양중기. 이렇게 좀 다르다.
이 지게차만 좀 특별하네요, 그죠? 아, 여기 더 있네요. 일반 기계. 우리 쪽에서는 이것도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트럭 지게차. 덤프 트럭은 차량계 건설 기계네요. 또 하역 운반 기계 같은데, 그죠? 차량계 건설 기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이렇게 건설기계 조종자에 대한 공통사항이 나와 있고, 항타기 항발기에 대한 것, 양중기, 지게차, 덤프, 불도저에 대한 것, 특별교육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이제 특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특고 중에 법 적용하다 보니 이제 건설기계 특고는 적용이 좀 어려워서 이런 지침을 나오고 오늘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